자, 이번 시간에는 이 앞 시간에 우리가 라인형 안전 조직이라든 스텝형 안전 조직 아니면 라인 스텝형 안전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실 세 가지.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뭐 하는지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하는 역할을 한번 볼게요.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가 그 OT 시간에 OT 이합 시간에 보면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뭐 등등 이야기 쭉 했어요.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이런 내용의 일환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자,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다라고만 아셔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해서 19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상시 근로자 매딘 100인 이상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19조에 따라서 상시 이렇게 합시다.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는 뭘 할 수 있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 누가? 이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 자, 구성원들을 한번 볼까요? 구성원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생소한 용어, 생소한 거고 우리 안전 산업 안전 이 생각에 대해서 생소한 거기 때문에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요. 구성원은 이제 주로 이원장이 누구로 있을까요? 이원장. 이원장은 누구예요? 나요? 나란 거 여러분이니까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원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몇 인? 1인. 또 안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이 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사업주가 지명하는 음, 8인, 8인 이내. 이제 여기에는 업종에 따라서 업태에 따라 좀 다른데 건설업은요 9인 이내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의 1인 여기 안전보건의 1인이라는 건데 안전보건 여기는 건설업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빠졌구나. 근로자 대표 노조가 있으면 노조위원장이 없으면 노사위원장이 되겠죠. 보통 이제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일 경우에는 당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1인을 포함해서 근로자 대표 추천하는 근로자 9명 이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노사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노사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노조위원장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뭐냐? 최소한의 3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제 정기 이내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3개월마다 3개월마다 정기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정기회의도 하지만은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할 수 있다.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월마다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 원장은 노동부령, 즉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회의 결과를 반드시 누구한테 알려야 되죠?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릴 필요가 있다. 그냥 몇 사람 뚝딱뚝딱 회의하고 끝내고 그런 뭐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근로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의를 이렇게 해요. 3개월마다 정기회를 하고 필요시 임시회도 개최하고 거기 위원장은 이 내용을 모든 것이 누구에게 근로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러나 회의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까요? 회의 운영은요. 즉 대상자는 누굽니까? 반드시
전원 참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할 때 꼭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이 끝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참석을 한다. 회의도 일종 하나의 근무잖아요. 근무 중에 일과 중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회의는 그때 회의 석상에 딱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것보다도 반드시 의제에 관련되는 것은 의제에 관련되는 아, 사전에 배포를 한다. 그래야만이 참석하신 분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준비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된 어떤 사항은 즉시 실행을 해야 되죠. 음, 결정된 사항은 즉시 실행하고 그 내용을 다음 회의 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기록, 보관, 보존이랄까요? 보존.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있네요. 각각의 이원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냐 이거죠. 주로 어떤 업무를 할까요? 자,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왜냐? 지금부터 배우고 있으니까. 배우고 있으니까 몰라도 돼요. 그러나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된다. 예, 또 물어본다. 언제 3, 4주 지나면 또 물어봅니다. 먼저 안전 보건 규정에 관한 내용 작성. 안전 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한다. 안전 보건에 관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 계획서 작성한다. 계획서 작성. 세 번째로는 새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근로자한테 어떤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유경제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많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주는 또는 경영주는 새로 도입되는 기계라든지 기구라든지 기타 그 설비 또는 원재료 강제되는 위험에 대한 것을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 들어올 수 있나? 위험 예방 제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나이프가 있는데 칼 주위에 어, 방호 덮개가 없다든지 아니면 또 프레스 작업을 하는데 뭐 양수 조작 장치가 없다든지 선천의식이 없다든지 이런 장치들 새 걸로 들어오면 모든 건 다 돼 있겠지만은 중고로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장치들이 미비할 수가 있어요. 옆에 벨트가 돌아가는데 방호 덮개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의 지시사항. 뭐 아니면 또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라든지. 되게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다 할 수는 없고 작업 환경 측정에 관련되는 거. 측정에 관한 어떤 그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나만 대한 이런 식으로. 이거에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할입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어떤 구축 체계를 보면은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으면은 그 밑에 산업보건위가 있고, 산업보건위 밑에는 안전관리자가 있고,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고 등등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 제일 먼저 제일 2에는 누가 있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이건 뭐냐?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 제 13조에. 그러면 이 밑에 쭉 가면 뭐가 있겠어요? 안전 관리자가 있고, 그럼 반대로 안전 관리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보건 관리자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에 보면은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산업보건위가 들어 있어요. 산업보건위가. 이렇게. 그러면 산업보건이란 건 뭡니까? 아까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으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입니다. 간호사가 돼도 되고, 산업위생관리의 산업기사가 돼도 되고, 아니면 산업위생관리기사가 돼도 되고, 또는 보건관리자니까 대기도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영주가 보건관리자 채용을 할 때 대부분 대기보다는 산업위생 쪽 가는 간호사 쪽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는 사업장들은 대상이 대부분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전관리자란 것은 이제 그 대상 사업장을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은 이제 그 30인 이상으로 보면 돼요. 30인 이상 사업장은 대안전관리 뽑아도 되고 견임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대응을 맡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300인 이상은 건설업인 경우에는 이제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억 이상이라든지 상시 근로자 뭐 150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한 사업장들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감독자 같은 것은 대상 사업장들 보면은요, 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및 어떤 안전 담당자 보면은.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대상 사업장은 이제 대부분 50인 미만일 경우에 30인 이상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겸임은 가능하다. 다른 업무랑. 근데 이상은 안 되죠. 50인 이상은 무조건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안전조직 업무 분담을 볼까? 경영자 또는 경영주, 다르게 좋은 말로 뭡니까?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 경영자는 기본 방침을 보면 안전에 대한 시책에 어떤 공표를 한다든지, 안전 조직을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안전 조직을 편성한다든지, 또 그 뭡니까? 안전과 예산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승인을 하고 그 이제 경영주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장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노후된 기계에 대해서 교체해서 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작업 환경을 될 수 있으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대부분 경영주의 역할이고요. 관리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면요. 대부분 관리자가 부장 아니면은 과장 그 레벨일 겁니다. 이사님이 관리자라고는 저는 거의 들어본 적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회사 부장님, 어떤 회사 과장님, 그럼 최소한 관리자인데 이분들의 주로 어떤 업무 분담을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에 대한 그 작성 그리고 설비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어떤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상의 검토라든지 그리고 재조사라든지 재방지 또 응급시에 유사시에 위험시에 응급조치 관련 사항 안전활동의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누구냐 관리자입니다. 우리 작업 전라는 건 알잖아요. 작업 전에 어떤 수술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작업 전에 스트레칭 실시하고 안전점검 실시하고 어떤 그 신호에 이행을 하고 보고에 대해 이행을 한다든지 안전수칙 준수한다든지 또 개선 필요할 시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거 다 작업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업주 의무는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사업주 의무 여러분들 좀 저 관리 저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볼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안전관리 자격에 대해서 그런 것이라
안전관리자 자격 누굽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0 제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도 끝내줍니다. 자격증은요. 자, 먼저 국가 기술 의한 산업안전 기사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볼게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2급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는 이상 뺄게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여기는 이제 건설안전기사로 할게요. 건설안전기사 1급 이상의 어떤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2급 의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법에 의한 4년제 4년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이렇게 합시다. 뒤에 많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이것도 해야 되겠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공업계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어떤 대학 또는 하자. 어휴.
이상의 학교에서 어,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전공한 졸업한 자라고 그랬다. 여기도 그렇게 했다. 되게 많아요. 그 외에도 뭐 전문대학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 자격 이거 그 많은 내용 다 알 수 없으니까 음, 안전 관리감독자 같은 거, 안전관리자 같은 건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놔두고요. 다음 시간에나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법정 직무사항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그런 큰 타이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더 소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시간 가지고 한 학기 가지고 전체 다 하기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각에게 뭐 보건관리자가 업무가 뭐다, 관리감독자의 자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안전 담당자 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법정 직무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법정 직무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공부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전화를 주시면은 또는 메일을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전달 루트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